김성일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젯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 먼저 앉으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 4시 조금 전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심하게 핑 돌았습니다.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려 넘어질 뻔했고 오른손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소리만 흐릿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뇌졸중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자기 전에 제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생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그 생선이 잠자는 사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겁니까? 박 여사님, 그건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보기엔 하물에싼 생선도 60살 이후 특히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밤 시간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생선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생선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좋은 것도 언제 먹어도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사님 나이에서는 종류, 시간, 복용 중인 약, 이 세 가지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저는 어젯밤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은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사님, 증상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생선이 위험을 높이는지, 왜 뇌와 심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생선을 먹는 방법까지요. 박 여사님,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 천천히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가장 처음 느낀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살짝 도는 정도가 아니라 벽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세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 힘이 약해졌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휴대폰을 잡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들려고 했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끝났다, 뇌졸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냥 앉아 숨만 몰아 쉬었습니다. 심한 두통은 있었습니까? 또는 메스꺼움은요? 두통은 있었지만 망치로 때리는 듯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느낌 정도였고 메스꺼움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딸을 부르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자꾸 걸리고 혀가 굳었습니다. 제가 내는 소리는 들리는데 왜곡되고 똑바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니 말은 돌아왔지만 손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일시적 뇌혈류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려면 생활 패턴도 알아야 합니다. 차분하게 답해 주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니요. 최근 2주 동안 새벽 4시 즈음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시장에 잠깐만 다녀와도 숨이 가쁩니다. 딸아이가 제가 식사가 불규칙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늦게 저녁을 먹는 편입니다. 특히 생선을요. 생선은 언제 먹어도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십니까? 선생님, 저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아침 영상에서 60살 이후 위험하다고 한 생선을 한 접시나 먹었습니다. 건강 챙긴다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선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여사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네, 양식 연어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트레이 포장된 연어요. 저는 그걸 정말 자주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꼭 먹습니다. 심장에 좋다고만 들어서요. 어젯밤에는 몇 시에 드셨습니까? 9시 반 조금 전이었습니다. 먹고 설거지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먹는 게 위험한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 밤 챙겨 먹습니다. 그럼 어젯밤에도 생선과 함께 약을 드신 건가요? 네, 식사 직후에 바로 먹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양식 연어가 정말 위험하다면 제가 스스로 몸을 위험에 빠뜨린 셈입니까? 여사님이 하신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특정 생선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밤 동안 혈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생선인데 왜 어떤 생선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손주는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심장병 예방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생선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양식과 자연산, 독소 많은 생선과 깨끗한 생선, 수온이 축적된 큰 생선과 오염이 적은 작은 생선, 젊을 때 먹어도 괜찮은 생선과 60살 이후에는 맞지 않는 생선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박 여사님, 나이가 들면은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젯밤 드신 음식은 아스피린과 함께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거나 밤 동안 혈압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잠들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뇌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가 있어서 더 쉽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 생선이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60살 이후 특히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만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증상은 경고였던 건가요? 네, 여사님의 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식습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오늘 병원에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결정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통조림 생선, 참치, 바사, 틸라피아 같은 생선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치는 간편해서 자주 먹습니다. 캔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틸라피아는 외식할 때 가끔 주문합니다. 저는 그냥 생선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선을 먹은 날 밤 두근거리거나 잠이 더 안 오진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밤 다시 잠들었다가 못 깰까봐 두렵습니다. 이제는 잘 알고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생선 종류별로 왜 위험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자는 동안 왜 문제가 생기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을 챙기면서도 안전하게 생선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꼭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부터 무서워서 흰죽만 먹었습니다. 뭘 먹어도 위험할까봐. 그렇게 극단적으로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야 하는 건 모든 생선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생선들입니다. 네,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알려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젯밤 드신 생선, 그리고 몇몇 다른 생선들, 이 왜 잠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 기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위험한 생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여사님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비틀거린 증상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TIA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뇌졸중 직전이었던 겁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경고 신호였던 건 맞습니다. TIA 자체는 바로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뇌 혈류가 이미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진짜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어젯밤 제가 먹은 생선 때문입니까? 한 가지 원인은 아닙니다. 5가지가 함께 작용한 겁니다. 생선의 종류, 먹은 시간, 혈관 상태, 복용 약물, 나이. 선생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나이가 들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까? 60살 이후가 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수도관처럼요. 또한 간과 신장, 해독 기관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문제없던 물질도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년층은
생선을 줄여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식 연어가 정말 위험합니까?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살 이후 특히 혈액 희석제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양식 연어가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산화된 지방 함량 증가.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는 합성 사료를 사용해 불안정한 지방이 늘어나고 이것이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료 첨가물 문제. 일부 양식장은 색을 내는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즉각 독성은 없지만 노년층은 간, 신장 기능이 느려 혈액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아스피린을 복용 중일 때 밤 시간대에 양식 연어를 많이 먹으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혈압이 요동치는데 그 상태가 미세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어젯밤 제가 늦게 양식 연어를 먹고 바로 약까지 먹은 건 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을 높인 행동입니까? 박 여사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타난 증상을 보면 그 조합이 일시적으로 뇌 혈류를 흐트러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참치 통조림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매주 먹습니다. 참치는 크고 오래 사는 어종입니다. 특히 대형 종일수록 수은 축적 위험이 큽니다. 노년층에서는 수은이 피로를 유발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부정맥 위험을 높이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은이 독하다는 건 들었지만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수은은 혈액을 통해 들어가 뇌에 축적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해독 속도가 느려 더 잘 쌓입니다. 틸라피아는요?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먹습니다. 공장식 양식 틸라피아는 오메가6 지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하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노년층은 혈관 염증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살 이후 약을 복용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이 틸라피아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고등어 대형종, 황새치, 큰 마커럴 같은 큰 생선, 장수, 어종들은 작은 생선보다 수은 중금속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럼 노년층은 이런 생선을 아예 피해야 합니까?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어 기억력 저하, 손떨림,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생선을 잘못 먹으면 제가 오늘 아침처럼 손이 저리고 말이 꼬이는 겁니까? 여사님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식 양식 생선에는 몸 전체에 미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에는 혈관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염증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혈류가 더 느려지고 혈관이 더 쉽게 수축하고 뇌세포가 받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결과는 어지러움, 손허약,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몇몇 생선은 이 효과를 더 강화해 혈액을 예상보다 더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내려갔다 다시 오르고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 미세출혈이 생겨 말이 꼬이거나 팔다리에 일시적인 힘 빠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게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어젯밤 9시 반에 드신 게 맞죠? 네. 늦게 먹으면 몸은 이미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류도 느려지고 소화도 더디고요. 그 시각에 소화 어려운 지방이나 염증 유발 물질이 많은 생선을 먹으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모든 생선을 밤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생선들은 점심에 먹어야 몸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 많은 분들이 생선에 대해 네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첫째, 모든 생선이 좋다고 믿는다. 양식 자연산, 큰 생선, 작은 생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하지만 노년층은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다. 이러면 혈관과 간의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밤 시간대 위험을 키우는 핵심 원인입니다. 선생님, 저는 네 가지 모두 하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60살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식후 한 3시간 기름 많은 생선이나 양식 생선을 먹으면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은 잠 시간 새벽 2, 4시. 이때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혈압 방향이 바뀌고 혈액이 너무 묽어지고 미세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셋째, 막 잠에서 깬 순간 어지럼, 낙상, 말이 꼬이는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일과 똑같네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오신 게 정말 시기적절했습니다. 제가 몰랐더라면, 그리고 계속 똑같이 먹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졸중, 미세출혈성 뇌졸중, 부정맥, 빠르게 진행되는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네요. 두려움은 변화의 출발점이지 공포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이웃들은 참치도 먹고 연어도 먹는데 멀쩡합니다. 왜 저는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릅니다. 여사님은 60살 이후 혈액 희석제 복용, 밤 시간대 섭취, 주 3, 4번 섭취, 이 네 가지가 겹쳐 위험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생선이 문제인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생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여사님과 거의 똑같은 상황의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노년층에게 겉보기엔 함레스해 보이는 생선들에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례들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런 문제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 박 여사님, 인천에 사는 한석규 씨 70이 새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그런 일을 겪은 겁니까?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그분도 생선을 보약이라 믿고 매주 양식 연어를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속이 가볍다고 생각해 저녁마다 챙겨 드셨습니다. 한 씨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밤 9시에 양식 연어 200g을 드신 뒤 바로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어젯밤 제 상황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새벽 3시쯤 얼굴 반쪽이 저릿하면서 오른팔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고 불을 켜보니 이미 오른팔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크게 요동쳤고 아스피린과 양식 연어의 산화지방이 겹쳐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뇌의 미세 혈관에서 작은 출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행히도 발견이 빨라 몇 주간 재활 후 걷기와 말하기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오른팔 힘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선을 잘못 먹는 것도 기름진 음식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녁 늦게 먹지 않았을 겁니다. 네, 2번째 사례는 안양에 혼자 사는 이미영 씨 69세입니다. 값이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참치 통조림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참치 통조림, 저도 자주 먹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씨는 참치가 큰 생선이며 수은이 많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은 한두 번 먹어도 배출이 빠르지만 노년층은 수은 배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수은이 뇌의 기능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씨는
지인 이름을 자주 잊고 손끝이 저리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도 요즘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날 이 씨는 저녁 8시에 참치 통조림을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심장이 세게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혈중 수은 농도가 높았고 부정맥도 발견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기억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섭네요. 평범한 생선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여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선이 독해서도 위험해서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 잘못된 시간, 나이와 맞지 않는 생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4달 전 수원에 사는 65세 남성분이 두통과 피로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틸라피아를 구워 드셨습니다. 틸라피아, 저도 자주 먹는데요. 검사 결과 급성질환은 아니었지만 혈관에 만성 미세염증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신 결과였습니다. 그 틸라피아, 정말 싸고 쉽게 살 수 있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해서 몸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틸라피아를 줄이고 더 작은 생선, 깨끗한 자연산 위주로 바꾸었더니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생선만 바꿨을 뿐인데요. 노년층에서는 생선 한 끼 잘못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과 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얘기 같습니다. 저도 늦은 저녁에 먹고 아스피린 복용하고 양식 연어 먹고 오늘 아침엔 손도 저렸고요. 제가 병원에 안 왔다면 4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었나요? 박 여사님, 지금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병원에 늦게 와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사님이 혈관, 심장, 뇌를 지키는 방식으로 생선을 드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앞으로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무섭지만 건강해지고도 싶습니다. 물론 드셔도 됩니다. 아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떤 생선이 좋은지, 어떤 생선은 피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제가 단계별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과거 이야기는 접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선을 드실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5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하거나 줄여야 할 생선, 우선적으로 먹어야 할 생선, 60살 이후에 알맞은 섭취 빈도, 하루 중 생선을 먹기 좋은 시간대, 가장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 먼저 줄여야 할 식품군입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 양식 연어 산업형. 양식 연어. 산화된 지방을 포함할 위험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뇌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저는 가능하면 줄이시고 드신다면 자연산 연어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큰 참치, 대형 참치, 황새치, 대형 고등어,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노년층은 해독 속도가 느려서 수은이 쉽게 축적됩니다. 결국 수은은 기억력 저하, 심장박동 이상,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치 통조림은 어떤가요? 라이트 참치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자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통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 산업형 양식 틸라피아. 오메가6이 높아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 당뇨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틸라피아가 싸니까 자주 먹었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싼 음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깨끗한 생선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대구, 명태, 호키. 단백질이 깨끗합니다. 해로운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런 생선은 시장에서 잘 못 보던데요. 어디서 사야 합니까? 대형마트에는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생선들입니다. 둘, 자연산 연어.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독성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식 연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지방질이 훨씬 좋고 첨가제가 적으며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작은 생선 수명이 짧은 종, 예, 청어, 정어리, 멸치, 전갱이.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고 먹이 사슬 아래에 있어 수은 축적이 매우 적습니다. 작은 생선은 뼈째 먹잖아요. 그게 몸에 좋습니까? 좋습니다. 칼슘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송어민물, 연어, 오메가 3 풍부, 독성 적음, 살이 가볍고 소화가 쉬워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60살 이후 생선 섭취의 황금 규칙입니다. 일주일에 2-3끼, 그중 한 끼는 작은 생선 또는 저지방 흰살 생선. 피해야 할 것, 양식 연어를 주 한 번 이상 먹는 것, 참치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먹는 것, 수은 많은 대형 생선을 매주 먹는 것. 그럼 생선을 매일 먹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인가요? 생선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생선을 매일 먹는 것은 이 나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11시, 13시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가 빠르고 밤에 혈관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괜찮은 시간대는 이른 저녁 17시, 18시입니다. 피해야 할 시간은 19시 이후입니다. 특히 21, 22시에 기름 많은 생선을 드시면 어젯밤 여사님처럼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밤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저는 늦게 먹는 게 습관인데요. 배고프면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에는 생선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드십시오. 야채 수프, 묽은 죽다, 따뜻한 저지방 우유. 박 여사님 올바른 조리만 해도 위험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조리법, 찌기, 익어 삶기, 기름 적은 팬구이, 중간 온도 5분 굽기, 피해야 할 조리법, 기름에 푹 튀기기에, 태우는 굽기, 짜게 조림. 저는 바삭하게 튀긴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튀기면 지방이 산화돼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살짝 팬에 굽는 방식으로 바꾸면 맛도 있고 훨씬 안전합니다. 생선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 술, 튀김, 붉은 고기, 짠 음식.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술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키고 다시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생선이 이미 혈류에 영향을 준 상태라면 이 변동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먹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입술 손저림, 말하기 어려움, 갑작스러운 두통, 비정상적인 어지러움, 빠른 심박, 지속되는 구토 메스꺼움.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겪은 증상들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에 오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매일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하루 20, 30분 가벼운 운동. 멀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관절 돌리고 팔다리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가능하면 22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넷째, 짠 음식 줄이기. 노년층 혈관은 매우 민감합니다. 다섯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혈압이 불안정하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그럼 자연산 연어는 매주 먹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시고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연속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실수하면 많이 위험합니까? 하루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담백하게 먹고 싶은데 손주들은 구운 생선을 좋아해요. 같이 먹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살짝 구운 부분만 드시고 타는 부분은 피하십시오. 얼마나 지나야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6주 정도 지나면 느끼기 시작합니다. 숙면, 피로 감소, 머리 맑아짐,
손발 움직임 편안함.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선 먹는 방식만 바꿔도 이렇게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여사님의 생활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생선이 63 이상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산업형 양식 생선이나 수은이 많은 대형 생선, 그리고 밤늦게 먹는 기름진 생선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둘, 올바른 생선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 흰살 생선, 자연산 생선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예, 명태, 대구, 정어리, 전갱이, 자연산, 연어, 송어 등. 셋, 먹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19시 이후, 특히 기름진 생선은 피해야 합니다. 넷, 섭취 빈도는 적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 3끼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생선을 여러 번 연속으로 먹지 않습니다. 다섯,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저림, 말이 어눌해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신호는 뇌혈관 문제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게 2번째 생명을 준 날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바꿀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 여사님 올바르게만 하신다면 건강은 매일 좋아질 겁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예순 이후 건강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 조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식단의 작은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